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선 네이버 박스권 하단 이탈하면 바닥신호 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4월 14일 일요일입니다. 네이버가 그렇죠. 이번에 하락한 다음에 박스권에서 지금 세 번 반등했어요. 세 번. 박스권만 닿으면 박스권 상단까지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 네 번째인데 이번에 네 번째 반등 시도하다가 처음으로 실패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실패한 건 아닌데 실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면 박스권 하단 이탈시키면서 바닥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좀 하면 박스권 하단 이탈해서 강하게 바닥에서 튀어 오를 때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손절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주가 차트 분석은 펀더멘탈 보고 일목균형표랑 캔들 차트로 주가 파동 현재 위치와 주가 추세 지속 전환 여부 진단합니다. 그리고 수급 살펴보고 매매 타점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렇죠. 만드는 영상을 보면 항상 펀더멘털 다음에 상승 논리가 써 있어요. 상승 논리가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근데 네이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죠. 제가 분석하는 데에서는 상승 논리는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그래서 써 있지는 않고요. 네이버 실적은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시가총액이 30조인데 그렇죠.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그러면 한 20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히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두세 배 또 상승시키면 또 30배, 40배 되잖아요. 그래서 상승하기도 좀 어려운 주식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느 정도는 횡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영업이익이 올라올 때까지 횡보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저는 이런 재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편인데 AI 한국 강자라고 합니다. 일단. 근데 의미가 없어요. 한국 강자라는 요새는. 왜냐하면 안방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이 다 AI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아무튼 한국 강자라고 그러고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요새는 자회사 상장하는 게 굿뉴스는 아니더라고요. 이제 예전에는 이걸 굿뉴스로 받아들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배드뉴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이버 차트 분석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네이버는 지금 그렇죠.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 보니까 까만색 전환선이 지금 한번 하락한 과중에 반등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전환선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서 아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세로 봐야 됩니다. 하락세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제 관건이 하락이 다 끝났느냐, 하락만 다 끝나면 사실 홀딩하는데 문제였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주가를 한번 보니까 네이버가 지금 첫 번째 상승한 다음에 한번 하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구름대 하단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그 밑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랬고 두 번째도 구름대까지 하락했다가 반등 바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락이 있었지만 사실 보면 그 첫 번째 하락 그렇죠. 반등하기 전에 저점보다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네이버가 한번 강하게 하락했는데 이게 저점일 가망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밑으로 하락하지 않는다고 보면 이 저점을 견뎌낸 사람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러면 네이버가 지금까지 그렇죠. 연봉을 한번 오래간만에 볼게요. 처음으로. 네이버가 지금까지 보면 상장 이후로 세 번 상승했어요. 한 번 상승했고, 두 번 상승했고, 세 번 상승했는데, 그렇죠. 세 번 상승했는데, 보통 한 번 상승해서 조정이 나오면 5년을 박스권에서 있었습니다. 5년을 박스권에서. 그렇죠. 5년을, 여기 보면 5년을 박스권에 있었다. 그리고 상승하고 또 5년을 박스권에 있었어요.
물론 박스권 하단에서 또 상승하고 지금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3년째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패턴대로라면 앞으로 2년 더 박스권에 있을 확률은 있습니다. 박스권에 있을 확률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점, 그러니까 한 번 상승하고 나온 저점, 한 번 상승하고 나온 저점, 그 다음 한 번 상승하고 또 나온 저점. 이 저점은 아직까지 깬 적이 없다, 한 번도. 그런 측면에서 15만 5천 원이 이제 최바닥일 수 있고, 그러면 박스권 하단을, 그렇죠. 15만 5천 원을 이탈할 걱정은 없지 않나. 뭐, 일단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월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이버의 기업 특성이 이제 지금까지 보면 그 정도로 이제 그렇죠. 오버슈팅 나온 거를 5년이면 만회하는 것 같아요. 5년이면 만회하는데 지금 그래서 15만 5천 원이 바닥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박스권이라서 박스권 하단 이탈해서 얼마나 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일목균형표 주봉을 보니까 주봉을 보면 지금 빨간색이 기준선인데 기준선 위를 전환선이 예, 등락을 하면서 박스권이죠. 박스권인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지난번에는 박스권 하단에서 바로 반등을 했어요. 쉼 없이. 박스권 하단만 닿으면 바로 반등했잖아요. 세 번 반등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번에는 보면 다르잖아요. 지난번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지난번은 바로 반등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등하려다 전환선에 막혀가지고 지금 음봉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달에 이번 달에는 이렇게 끝나더라도 다음 달에는 양봉으로 돌파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러면 네이버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 볼게요. 저 일봉 차트에서 확연히 다르잖아요. 지난번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전환선에 지지받고 한번 깼지만 바로 반등해서 그렇죠. 기준선까지 반등했고 기준선도 지지받고 바로 또 올라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전환선까지는 좋았어요. 한번 지지받고 올라선 건 좋은데 올라서질 못하고 이게 또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 점이 틀립니다. 기준선을 무너뜨린 점이. 그런 점에서 그렇죠. 15만 5천 원을 이탈 안 하더라도 지금 저점을 이탈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걱정인 거예요, 사실. 캔드 차트 한번 볼게요. 네이버를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뭐 이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그렇죠. 패턴 한번 볼까요? 그렇죠. 지금 60주선을 60월선을 깨지 않다가 지난번 상승전에 60월선을 깼어요. 그리고 120월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 120월선 지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120월선이 지지될까? 그렇죠. 그 밑에 200월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15만 5천 원 정도까지 또 갈 수 있는지 그게 이제 퀘스천입니다. 그런 거를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락이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한 번 하락하고 반등하고 재차 하락하는 건데 이게 그렇죠. 반등을 줘버렸으면 이제 사실 박스권 하단으로 보는 건데 그렇지 않아서 여기만 이번에만 잘 견디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봉을 믿고 막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대응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캔들 차트 주봉인데 주봉을 보면 지금 그렇죠. 볼린저 밴드가 하단인데 하단에서 지금 우주선을 이탈하는 봉이 나왔어요. 주봉이 나왔는데 그렇죠. 10주선에서 밀린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를 다음 주에는 위험 관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봉 한번 볼게요. 네이버 일봉 캔들 차트 일봉인데 저 네이버를 저는 뭐 여기서 위험 관리 하자고 했고 18만 5천 원에서 위험 관리 하자고 했는데 안 깼어요. 그렇죠. 깼어요. 한번 깨고 반등을 줬는데 제 차는 지금 하락하려고 하니까 위험 관리 신규 매수하신 분은 그렇죠. 이 기존에 위험 관리가 안 됐더라도 한번 위험 관리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렇죠. 18만 1,000원대 한번 이용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 관리를 한 다음에 네이버가 바닥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 상승하진 않더라도 바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특성이니까 좀 믿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이용 관리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LRS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RSI도 데드크로스 났어요. MACD 오실레이터 양이 다 줄었어요. 음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존하고 좀 틀려가지고 스토캐스틱도 올 데드크로스 났고 그 다음에 장기는 아직 아니지만 다음 주 양상에 따라 틀려요. 반등해버렸으면 다행인데 반등하면 바닥 잡은 거죠.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사실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락 모양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렇죠. 또 하락시키고 살짝 외국인이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는데 살려는 놨어요. 속셈은 알 수가 없죠, 뭐. 그래서 뭐, 저 대응은 뭐 어쩔 수 없죠. 대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18만 5천 원에 다시 한번 대응해 보시고, 기존 보유자분들도 최하단에서는 몸집을 좀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지만, 제가 연봉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연봉을 보면, 그렇죠. 항상 보면 상승의 말반에 이제 크게 1년 동안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상승의 그 상단까지 올라와서 박스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번에 잘만 버티면 이게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근데 조금 이번에는 상승폭이 커요. 연봉이 3개나 와가지고 3년을 상승해서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그거야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15만 5천 원을 깨지 않을 거라는 여러 가지 네이버의 주가 패턴은 있습니다. 그런 건 다행이죠. 그러면 네이버 차트 분석은 이걸로 마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그 마치기 전에 그렇죠. 매수 타점은 하나 남기고 가야 되겠네요. 네이버가 만약에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여기 돌파하면 매수하면 됩니다. 19만 7,284원 돌파하면 매수를 하게 되면 박스권 상단까지는 바라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네이버의 특성상 그렇죠. 여기까지는 올라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상당폭 반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대응 잘 하시고 중요한 구간이니까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